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폐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받던 연금이 줄어들어서 속상하셨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깎일까봐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면 오히려 연금을 깎아버리니 말입니다. 마치 벌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약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는 509만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무려 200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 알고 보면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법 제63조 2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깎이는지 보겠습니다. 현재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약 309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억값이라고 부르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308만 9,062원입니다. 감액 방식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초과 소득의 5%를 깎고 두 번째 단계는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대 25%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연금액의 절반을 넘게 깎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09만 원을 뺀 91만 원이 초과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이 91만 원의 5%인 약 4만 5천 원이 연금에서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요즘 물가로 따져보면 309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초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국민연금의 원래 목적이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점이에요. 즉,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충분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금을 좀 덜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둘째로는 연금 재정 안정성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기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주자는 생각이었죠. 셋째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렸어요. 소득이 높은 분들의 연금은 조금 줄이고 그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했지만 지금은 70대까지도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건강한 고령자도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점이에요. 일을 더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기를 포기하거나 소득을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였습니다.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고령 인력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인 30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올라가면 무려 65%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이라는 차이는 정말 큰 금액이에요.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309만 원이라는 돈으로 요즘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세, 생활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509만 원이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특히 대도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실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가가 높아서 309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이 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 대비로도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하고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까요? 우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동시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월 소득이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91만 원 초과액의 5%인 4만 5천 원 정도가 연금에서 깎여요.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 4만 5천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450만 원 소득이 있는 분은 현재는 141만 원 초과액 중 1,100만 원의 5%인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41만 원의 10%인 4만 1천 원, 총 9만 1천 원이 깎입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 돈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과연 실제로 이런 소득 수준의 고령자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되거든요. 집 한두 채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 중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으로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나 일용직으로 일해서 받는 돈이 여기에 해당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프리랜서로 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득이 포함됩니다. 셋째, 임대소득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받는 월세, 전세 보증금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적금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은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받는 것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 감액 제도가 5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960년생 분이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70세까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70세 이후부터는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일정 나이가 되면 소득활동보다는 진짜 은퇴를 하라는 의미로 설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70대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65세부터 70세까지니까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이 깎여서 받지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더하면 연금이 깎여서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안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령 인력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고령자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월 400만 원, 500만 원씩 버는 고령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또한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개선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5년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7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감액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509만 원도 좋지만 앞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득 종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포함하는지,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넷째, 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다섯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아예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뭘까요? 우선 본인의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합쳐서 월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게 될지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책 변화를 고려해서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제는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관련 법령이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세무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509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여전히 감액됩니다.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셋째,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정보를 공유하니까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넷째, 다른 사회보험료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나 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양가족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일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나 경제정책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노후 준비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으실 예정인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